네, 오늘은 소통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얘기는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감정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해피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언해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논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감정이 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력이거든요. 이 감정이 없으면 또는 감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은 힘이잖아요. 그 야구도 마찬가지로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투수의 볼의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의 힘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두엽의 조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을 그러면 어떻게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느냐? 그 핵심은 전두엽의 자기 객관화, 역량의 향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 그것은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성찰적 자아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객관화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명상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카그니션, 초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카그니션이 인식하는 건데 메타가 이렇게 넘어서서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한다? 그걸 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본다, 확인한다, 쳐다본다, 발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기 객관화가 될수록 전두엽의 조절 능력은 좋아져서 감정의 힘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 또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통의 문제가 남았죠. 내 감정을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타인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한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통은 이제 한자를 이렇게 쓰죠. 이건 통할 통자고 이 소자는 글자를 쪼개면 짝필자에 흐를 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짝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왕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을 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공간 사이로 상대방이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것, 서로가 왕래하는 것, 이것을 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은 먼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소통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의 글자 순수로 보면 먼저 소하고 난 다음에야 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꽉 들어찬 것들이 있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면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왕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간 만들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왕래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21세기, 20세기부터 21세기 사이에 이게 이제 경영, 경제 이런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마케팅의 시대인 것이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혹은 마케팅이 강조하는 소통의 마음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망 구조죠. 욕망의 내용과 구조에 입각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인식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제 전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요즘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소통의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것을 알리느냐 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기본적인 개념은 먼저 내 마음속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는 물건을 많이 팔자는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덜하자, 괴로움을 덜자라고 하는 마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소통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았느냐,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공간 만들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 만들기에 관한 것입니다. 공간 만들기의 기본은 결국은 성찰이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그 내용을 말하든지 간에 성찰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만들기에서 성찰의 대상은 뭐냐면 나의 인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들은 반사해요.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인식이 있고 자극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모두에 나에게 중요한 기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지 과정에서 기억을 소환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과 그 기준과 기억인데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것이 공간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찰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가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드러내고 맥락과 다르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지 체계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장악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 따라서 나의 마음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 만들기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작업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성경의 구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 거할 방이 많도다. 룸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룸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룸이 없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이지 못하는 꽉 찬 상태. 그게 우울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인지 체계에 대해서 성찰함으로써 그 자체로 그 숲에 감벌을 하듯이 공간을 벌리는 작업, 그 작업이 소통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소작업이 되겠습니다. 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소 후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작업을 하고 먼저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비로소 서로 왕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다스리기 혹은 감정 조절의 차원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출발점이 소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인지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